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국위원회 10시 그리고 오후 2시에 상임 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장 소장님, 네. 개정안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96조 1항입니다. 96조 1항에는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당대표 거리나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의 경우 비대위를 출범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비상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갖고 뭐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다.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거리된 경우 등 비상 상황 시 비대위가 전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면은 지난번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그만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저러한 당헌 96조 1항을 개정을 했고요. 참고로 오늘 열렸었고 709명의 전국위원 중에서 466명이 참여를 했고 41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률이 89%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서 중요한 당의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준석 체제 안 되겠어라고 규정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많이 비판받을 수가 있겠죠. 예. 어떻게 이런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려는 비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한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이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을 하고 예.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하는 양당에서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예. 좀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인을 위해서 당원이 당규가 개정되는 것은 양당 모두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장 소장님 오늘 면도를 안 하고 좀 새로운 스타일이신데 뭐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좀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예, 예. 오늘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멋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꼼수 개정이다, 소급 입법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또 민주당 당원 80조 개정 놓고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는데 뭐 당의 기존 주장과 또 똑같은 비슷한 행동을 했다, 모순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앞서 장 소장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특히 덧붙일 말은 없는데요. 이제 정치를 되게 짧게 하는 거죠. 네. 정치를 좀 길게 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일을 가지고 뭐 개인의 이해관계나 이해타산에 맞춰서 뭔가의 당원을 개정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후폭풍이나 후과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뭐 이번에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비교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하는 국민적 예. 비판으로 연결됐던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력히 반발했던 게 맞는 방향처럼 보였고 또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대권을 내주고 말았던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엇갈릴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한 명 찍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습니까? 다 국민들은 그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국민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대응을 이렇게 안 했더라면은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대표 체제를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첫 발을 잘못 딛고 나니까 법원의 결정에 당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고요. 예. 마치 무슨 오기를 부리듯이 법원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래 가던 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꼼수처럼 당원 개정하고 그리고 다시 또 비대위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국 굉장히 큰 실망감으로 다가갈 거고 국회의원들이 뭐 공천에 모두 목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2024년 총선 때 그 결과로 아마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띄운다? 그렇다면 또 비대위원장은 누굴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발표 시기는 목요일 전국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7일이죠.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것이다. 최대한 늦게 발표하겠다는 건데 주호영 전 위원장 재임명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시 한번 주호영 비대위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권 원내대표는 확인 못하겠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장 소장님 혹시 알고 있는 거 없으십니까? 저 파악을 좀 해보니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8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임명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식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법원에 좀 눈치를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원에서는 판결을 통해서, 지난번 판결을 통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거 그만둬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출범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박아서 넣어놨기 때문에 또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를 미리 꺼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막판까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다른 사람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한 분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인데 그분은 나 시켜주면은 내가 할 생각도 있는데 굳이 내가 해봤자 뭐 하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한테 지금 제의도 오지 않았는데 내가 뭘 하겠다 안 하겠다 뭔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대요. 하지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4일 날 또다시 가처분 신청의 심리에 의해서 며칠 있다가 또 인용이 된다면 또 비대위원장직을 또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꺼림칙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당의 많은 분들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당은 어쨌든 판결이 나온 것 취지대로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보다는 그냥 비대위 체제로 가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흔적을 완전히 좀 지워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국민의힘 내에서 비대위 체제 관련해서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는데,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새로운 비대위원 구성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전면적으로 새롭게 다시 진영을 짤까요? 아니면 또 기존 인물들 다시 중용이 될까요? 적정에 섞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의지가 이미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안 된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른바 이제 윤핵관 라인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권성동 두 의원이 사실 추천을 했다거나 이런 인사들이 대통령실에서 사실 속가내기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두 사람이 입김이 작용했던 사람들을 좀 바깥으로 내미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이 직접 초재선, 이른바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하고 통화까지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이 이런 위기에 빠지면 초재선은 당 성찰하고 반성해서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재선이 전의부대로 나서고 당 중진들은 오히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외부 눈치 살필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갈 길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의 의지가 좀 더 반영되는 비대위를 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대위원 체제, 비대위 체제를 꾸렸을 때 비대위원 면면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주말에 대구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재출범 시도를 가리켜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불의에 귀부한다면은 그 권력자가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한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이 전 대표 보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보다도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서 저격을 했는데 이 전 대표의
대구 기자회견 어떤 속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상훈 평론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장 소장님께서 먼저 분석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네, 장 소장님 먼저 같은데요. 하시죠. 이준석 대표는 대구 경북, 특히 예. 대구 지역을 본인의 정치적인 근거지, 본거지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목적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국민의힘 보수파 진영에서 낙인이 찍혔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도 그 배신자 프레임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족쇄가 돼서 정치를 못할 수가 있다. 나는 그래서 정면 돌파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본인이 극복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권력자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 윤핵관들을 좀 저격을 했었고 대구 경북 지역에 초재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구 시민 또 보수우파의 일반적인 합리적인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천권에 목매는 모습 보이고 있다. 예.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다른 얘기를 안 한다. 오로지 충성, 경쟁만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다음번 24년도 총선 때 대구 시민들이 좀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읽혀져요. 아마 대구에 있는 초재선 의원들도 이제 사생결단식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예.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생매장시키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사생결단식에 부딪힘이 더 강화될 것 같아가지고 국민의힘은 더 난장판이 될 것 같다라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다시 한번 띄웠고 예. 그것이 성공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상훈 평론가 동의하세요? 네,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예, 같고요. 보수의 적통이라고 하는 TK에서 보수의 심장, 그러니까 보수의 대표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닐까. 네. 좀 길게 보고 싸움을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 종편 출연자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어떤 말입니까? 윤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을 잘 안 다룬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을 다루면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TK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이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윤 대통령 계속 우리가 믿고 가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싹트고 있다는 거죠. 특히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은 아마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그게 사실은 대선 승리의 한 요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 한 명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예. 그 신호가 나중에 언젠가는 굉장히 큰 뭔가 파고가 돼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TK에서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의 적통입니다라고 하면서 뭐 지금 칠곡이나 대구, 달성 이런 데 막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준석으로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까지 가서도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그때는 오히려 진짜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TK에서 먼저 죽비를 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대해서 내후년 초까지 신경 쓰이는 그 순간에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평가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여권 내부가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시기까지 길게 보고 여기서 싸우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롭게 다시 한번 비대위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다시 한번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